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옛날에는 전화나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남 선생님입니다. 네, 드디어 등교 계약을 했습니다. 박수. 네. 드디어 등교 계약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도 학교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에는 6월 8일부터 학교에 갔죠. 근데 이게 학교별로,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뭐 어떤 학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가기도 하고, 뭐 2번 가기도 하고요. 뭐 격일제 또는 뭐 격주 이렇게 가는 학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서울이나 뭐 수도권, 인천 이런 지역에서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네 학교는 시골이라 그런지 매일매일 등교를 해요. 매일매일 우리 반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이 동영상 제작은 선생님이 일단 1학기 분량은 다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여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이 2단원은 좀 올릴 생각이고요. 3단원은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 3단원도 이런 식으로 올릴지, 아니면 선생님네 반 친구들이랑 이렇게 수업하는 거를 촬영해서 올릴지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이 1학기 분량은 다 올릴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 과목, 특히 6학년 1학기 사회는 선생님 채널의 영상을 보면 1단원 시작부터 1학기 끝까지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복습하거나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이런 거 다시 보면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라는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이번 시간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좀 얘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뭐 외우고 이렇게 뭐 할 것도 없고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 교과서에 이 전화와 텔레비전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옛날에는 전화나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교과서 그냥 읽어보시면 이 연도별로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그냥 보시면 돼요. 이겁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이게 다예요. 옛날에 전화나 텔레비전 비싸서 많이 못 썼는데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 다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우리나라 전화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 전화가 처음으로 들어온 거는 1882년이래요. 선생님도 찾아봤는데 1882년에 저기 청나라에, 중국이죠. 청나라에 유학을 갔던 사람이 전화기를 2대를 들고 온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전화기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전화기라는 말을 안 쓰고 이상한 말을 썼어요. 뭐냐면 덕률풍이라고 불렀답니다. 이게 한자인데요. 그런데 왜 덕률풍이냐 알아보니까 이 덕률풍이라고 된 계기가 전화기가 영어로 뭐죠? 영어로 뭐예요? 네, 폰이잖아요. 폰, 텔레폰. 그래서 이 텔레폰 이것을 중국식으로 이렇게 그냥 발음 나름대로 한자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게 이 덕률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덕률풍이라고 불리는 이 전화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그러다가 1896년 14년 후네요. 14년 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전화기가 설치가 되고, 뭐 고종 황제 알죠? 고종 황제가 그 인천 쪽에 있는 전화기와 이렇게 통화를 한 게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 통화라고 합니다. 뭐 이 전화 통화 때문에 뭐 백범 김구 선생님을 살렸다 뭐 이런 일화가 있기도 한데,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관련 영상들도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는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처음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지 않았겠죠, 당연히. 이게 1960년대, 뭐 70년대 이때까지도 그렇게 널리 보급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전화가 우리 집집마다 생긴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1970년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전화기 한 대 값이 뭐 서울의 집 한 채 값이랑 비슷할 정도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 1980년대 이때쯤 되면서 이제 각 가정마다 전화기가 한 대씩 놓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전화기도 점점 발전을 합니다. 1988년에 우리나라에 88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이때 처음으로 그 휴대전화가 나온다고 해요. 이렇게 생긴 건데 보여요? 일명 벽돌폰이라고 불리는 이런 전화기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발전 끝에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은 그냥 이렇게 딱 네모나게 되어 있어서 이 핸드폰 하나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시대까지 왔죠. 그리고 오늘날 이 휴대전화는 성인들은 대부분은 거의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선생님이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산 게 중학교 3학년 졸업식 날이었어요. 중3이 끝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된다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사주셨는데, 그때 선생님 핸드폰은 모토로라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렇게 접히는 폴더폰이었어요. 그런 폴더폰 쓰다가 그런 거 알아요? 슬라이드 폰 이런 거 쓰다가 군대 갔다 와서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진짜 이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처음으로 샀던 핸드폰이 아이폰 3였나? 그랬는데 정말 신세계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정말 휴대폰 하나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되었죠. 여기까지 전화기 이야기였고요. 이제 텔레비전 얘기를 좀 해볼게요. 텔레비전도 전화기랑 비슷해요. 전화기랑 비슷하게 너무너무 비싸서 1960년대 이럴 때는 TV가 별로 없었습니다. 혹시 검정 고무신 본 적 있나요? 검정 고무신 만화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기영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TV 보는 장면들, 그런 거 기억나요? 본 거?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TV가 없어서 동네에 막 한 대, 두 대 이런 데 있어서 TV 보러 그쪽 집에 놀러 가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 텔레비전이 가정으로 보급된 게 1970년대 이쯤부터라고 합니다. 1970년대부터 가정으로 조금씩 보급되다가 1980년대가 되면서 이제 컬러 텔레비전이 이제 보급이 되죠. 그 전까지는 흑백이었어요. 흑백으로만 이 텔레비전이 있다가 1980년대 이 이후부터 흑백 텔레비전에서 이제 컬러 텔레비전으로 보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 LG, 그땐 금성이라는 그런 회사인데 LG가 옛날에는 금성이었어요. 그 럭키랑 금성이랑 합쳐서 LG가 됐는데 뭐 어쨌든 네. 그래서 텔레비전도 예전에는 별로 없었다가 1980년대 이후로 각 가정에 한 대씩 보급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텔레비전도 엄청 얇죠. 옛날에는 브라운관 TV라 그래서 엄청 뚱뚱했어요. 앞으로 막 튀어나오고. 근데 요새는 엄청 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이 텔레비전도 별로 많이 안 봐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TV를 별로 안 봐요. TV 많이 안 보고 뭐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보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뭐 방송에서 드라마 나오고 이런 거 보는 일은 옛날보다는 많이 또 줄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전화와 텔레비전 옛날에는 비싸서 사람들 많이 안 쓰다가 요새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하게 쓰고 편하게 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냥 이런 얘기예요. 네. 별거 없죠. 네. 그러면 이제 116쪽을 한번 볼까요? 교과서 116쪽에는 한번 봅시다. 교과서 116쪽에 보면 경제 성장으로 변화한 우리 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시대별로 알아봤대요. 시대별로 찾아봤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흑백 텔레비전이 보급이 되었네요. 그리고 1970년대에 고속국도가 개통되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뭐 1일 생활권. 이 1일 생활권이라는 게 뭐냐면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는 이런 이야기
1일이에요. 1일 생활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하루 만에 갔다가 올 수 있는 이런 고속국도, 도로, 교통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1일 생활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는 컴퓨터가 보급이 되었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지지난 시간인가 이야기했는데 선생님네 집에 처음으로 컴퓨터가 들어온 게 1990년 요때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가 1990년대 승용차 증가. 네. 차도 많이 증가했어요. 선생님네 집도 선생님이 기억하는데 1992년이었어요. 1992년에 아버지가 엑셀이라는 현대에서 나온 자동차 있거든요. 그걸 한 대 딱 갖고 와가지고 되게 기뻐했었던,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고속철도가 개통했대요. 네, KTX 타봤나요? 이런 KTX 그리고 고속국도가 좀 더 발전하고 이러면서 요새는 뭐 반나절 생활권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반나절이면 전국 어디든 다 갈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죠. 네. 그리고 2010년대 인터넷 쇼핑 증가. 네. 인터넷 쇼핑 정말 많이 해요. 인터넷 쇼핑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그때 시장, 가게와 기업이 만드는 시장, 여기에서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온라인 쇼핑 정말 많이 해요. 요새는 이 오프라인 시장보다 이 온라인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해요, 정말. 특히 코로나 이 사태 이후로 물건들을 다 온라인으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죠. 직접 대면 안 하고 비대면으로. 그럼 이제 117쪽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117쪽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뭐 해외 여행객이 증가했다, 한류가 확산됐다, 뭐 다양한 국제 행사가 열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여행객 증가는 매해 거듭할수록 해외 여행을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던 거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미국을 한 달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교환학생으로 그 이후부터 선생님은 꽤 여러 번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선생님이 대학생이 돼서 해외여행 몇 번 갔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된 다음에는 거의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해외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이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일 났어요. 해외여행을 예전처럼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 코로나19, 코비드19 이것 때문에 지금 해외여행 갔다 오면 2주간 자가격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받아주는 나라들이 많이 좀 생겼나? 근데 왜 2월, 3월 막 이때 우리나라 엄청 많이 늘어날 때 그때는 우리나라 다 막 입국 금지하고 이런 나라들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갈 수도 없었고 가면 뭐 격리해야 되고 이런 나라들이 꽤 많았었어요. 선생님이 최근 자료는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외여행이 특히 2020년에는 엄청나게 하락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해외여행에 관련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해외여행과 관련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얼른 이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도 올해 말, 내년 정도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후년쯤에는 좀 괜찮아지겠죠. 1년 반? 모르겠네요. 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뭐 이러면 좋을 텐데 이 백신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뭐 사스, 뭐 메르스 이런 것도 백신은 개발을 못했대요 아직.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그런가 봐요. 어쨌든 빨리 이 팬데믹 이런 게 끝나서 해외여행 잘 갈 수 있는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여행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 다음 한류입니다. 한류. 이 한류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 드라마, 뭐 노래, 영화, 뭐 게임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새 K-팝 엄청나고요. 드라마 그리고 뭐 영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그런 게 이 한류죠. 이게 2000년 한 초 정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윤사마라고 들어봤어요? 그때 그 배용준이라는 배우가 그 겨울연가라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바람머리하고
그런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뭐 대장금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드라마들부터 시작을 하다가 뽀로로도 엄청난 이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싸이, 강남스타일,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요새는 뭐니 해도 이 방탄소년단이죠. 방탄. 대단해요. 이 방탄의 가치를 뭐 돈으로 따지면 뭐 2조가 넘어간다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이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거 19세여서 여러분들은 아마 못 봤을 텐데 좀 잔인한 좀비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한국형 좀비 드라마라고 해서 이 킹덤 이런 것들 한류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국제 행사예요. 이 국제 행사는 이 다양한 국제 행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열려요. 다양한 이런 국제 회의들, 국제적인 행사들, 뭐 영화제를 비롯해서 뭐 국제 세계 정상들 회의 뭐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열리고요. 국제 대회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열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요새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 빨리 아무튼 코로나가 끝나야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의 모습을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었죠.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쭉 성장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